자,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대 10명 중 2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하면 뭐합니까? 최저임금을 못 받는 젊은 층들이 늘어나고 있고,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저임금 일자리부터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대부분은 저임금 일자리인데,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형식적으로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뭐하냐는 겁니다. 그럼 걔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올리지 않은 최저임금을 받고라도 일을 하기를 원하지, 최저임금을 올려서 일자리가 사라지기를 원하느냐. 자,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실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를 감수하고 이렇게 가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의 26살짜리 이모는 5월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동아일보 보면요. 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이렇게 주말 이틀을 일한다는 겁니다. 평일에는 취업을 위해 공부하고요. 그래서 토일 이틀을 밤을 새우고 한 달에 6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시간당 7,500원으로 최저임금 8,720원보다 1,220원이 적어요. 2년 전에도 편의점에서 일할 때도 당시 최저임금에 맞춰서 받은 적은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최저임금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서 차라리 그냥 시급 7,000원짜리 아르바이트 경쟁도 치열해서 거기서 면접에도 여러 차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나마 편의점 근무 경력이 있어 7,500원 받는데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영세 사업주 대부분이 최저임금 적용받는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르바이트, 취약 일자리 등이 사라져버리죠. 결국은 줄어든 일자리를 차지하려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감수하거나, 아니면 이런 일자리조차 구하는 것도 정규직 취업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취업준비생들이 3개월간 아르바이트 하려고 이력서 돌려도 연락 오는 데가 하나도 없고, 가게마다 키오스코만 늘어나서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고 느꼈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오르니 청년들이 일자리를 걱정하고 알바 잘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나도 신고하면 지도 잘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문제는 나홀로 사장, 밑에 직원 두고 일하다가 그냥 작게 벌고 말지 그 직원 월급 주고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직원들을 없이 일하는 사장도 늘어나고, 그래서 주 15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주휴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주 15시간 미만을 일시키는 업주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근로자가 130만 명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최고임금 인상으로 문가리 정권은 이 서민층 젊은이들에게 임금을 이렇게 올려줘서 그들이 소득이 높아져서 그 소득으로 이제는 이 소비도 늘리고,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꿈에 부풀어 있는지 모르지만, 문제는 그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정규직처럼 한 달에 내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거의 없다라는데, 이런 괴리가 현장과 정부 사이에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미련한 것들이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오늘 신문을 보면 자영업자 하루 매출이 4분의 1 토막이 나가 지금 세금 내려고 대출을 받는다. 시키는 대로 코로나 발생 이후에 다 협조했는데 왜 내가 끝없이 피해를 봐야 되냐. 그런데 손실보상은 안 오고 최저임금만 올려서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고 있다. 자, 보상액을 정액한다고 그렇게 정권은 말을 하고 있지만은 자영업자 560만 명은 그래봤자 코끼리 코에 비석에시고 우리만 희생자냐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 6천억을 편성해 7월 9월 피해본 자영업자에게 보상을 하려다가 6천억으로 96만 군데 나눠주면 한 곳당 20만 원이라 비판이 나오자 국회가 엊그제 14일 1조 2천억으로 예산을 늘려서 정액을 했고요.
그래서 또 지난해 8월 이후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에 대해 지난해 매출 규모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손실 보상이 10월 말부터 지급 예정이라고 정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손실보상 기준과 방법을 결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8, 9 중에 지금 이번에 4차 팬데믹 기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말부터 보상금 지급에 착수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아쉬워도 10월 달까지 문 닫지 말고 세금 잘 내고 버텨라. 받고 싶으면. 이런 이야기예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요. 죽게 생긴 사람을 10월 달에 보자 이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미국이 중국이 디지털 달러를 만드니까 그러니까 중앙은행 센트럴 뱅크 발 디지털 코인 그래서 CBDC라고 이야기하죠. 이 디지털 달러를 미국도 딕 파월 연준 의장이 만들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선전포고를 했다. 자,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이 가상화폐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어요. 어제 하원 청문회에 나아가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가 나오면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불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보고서에 보면 올해 9월달 그러니까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이걸 발표한다는 겁니다. 유럽 중앙은행도 디지털 화폐를 만들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유럽까지 디지털 유로를 2년간 준비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그 가치를 보정하는 그런 것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이것은 기존 화폐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기존의 신용카드나 온라인 계좌 이체 등과는 달리 시중은행이 필요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은행에서 온라인 거래를 하려면 그 은행이 아니고는 안 되지요. 근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미국이 이렇게 서두느냐는 부분에서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하려고 또 가상화폐가 달러를 흔드니까 이제 이걸 착수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가상화폐는 어떻게 되냐? 저는 사라질 거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EU가 중앙은행 통화와 1:1 가치를 연동되는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하고는 다른 변동성이 없는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그것이 노리는 것은 뭔가 하면 중앙은행이 보정하고 그래서 유동성이나 신용이나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현금을 수반하지 않아 거래 비용이 감소하고 현금을 찍어내는 비용이나 이런 게 줄어들겠죠. 자금 세탁 등 불법 활동이 방지되고 현금 대체가 아니라 현금을 보완하고 디지털 경쟁력도 확보되고 환경 친화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하고 세계은행까지도 중앙은행발 디지털 코인을 공조해서 끌고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가상화폐는 끝났다라는 거고요. 한국의 빗썸이나 업비터 같은 이런 가상화폐 거래소도 지금 악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빗썸은 실소유주 사기 매각을 한 혐의가 나오고 또 코인 시세 조정 모의 정황까지도 나오고 그래서 규제를 피해 가지고 해외 매각을 추진 중이고 업비토도 동남아 환치기 의혹이 등장해서 그래서 은행이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계약기간이 다 돼 가는데 9월까지 일단 연장한 뒤 이걸 할 건지 말 건지 한꺼번에 결정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대 가상화폐 거래소 현황에 따르면 4월 말에 가입자 수가 581만, 7월 13일 날 656만, 거래 대금이 4월 말에는 22조였는데 현재는 6조 821억으로 급감했습니다. 4분의 1토막이 나고 있지요. 자, 가상화폐는 이래저래 이제 끝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또 가상화폐 사기가 하나
발생했지요. QRC 코인이라는 데가 이 가상화폐 사기를 쳐서 피해자 5,000명, 규모 7천억으로 사기 혐의로 주도한 자들이 입건됐습니다. 유사 수신억을 경찰이 의심하고 있었는데 이 대표 QRC 뱅크라는 데 대표들이 금융 다단계 사기 혐의로 정식으로 입건되어서 수사 중인데 피해자가 5천 이상, 피해 규모 7천억, 가상화폐를 구매했지만 이 거래가 불가능한 잡코인이라는 겁니다. 압수수색을 경찰이 했는데 여기에는 탈북민 조선족 등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QRC 뱅크 대표라는 40살 먹은 인간이 4월부터 4개 금융투자회사를 운영하며 매일 투자금의 0.8% 수익을 주겠다고 1,000억을 끌어모았다는 거예요. 투자한 사람들을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을 나중에 투자한 사람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 돈을 메꾸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를 투자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잡힌 겁니다. 해외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이 코인을 발행해서 한 개당 시가 30만 원인데 조기 투자하면 10만 원으로 구입하게 해 주겠다고 투자금을 모은 사기 혐의도 나오고 결국은 이들은 실제 거래가 불가능한 가상화폐에 가지고 장난을 친 걸로 나오고 그래서 그 실제 거래가 불가능한 가상화폐를 매일 거래소의 앱에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처럼 장난을 쳤고 일부 피해자들은 중간에 코인을 일부 판매하려고 하니까 거래 정지가 되다가 거래소가 없어져 버렸고 그러면서 곧 상장할 거라며 불법 주식 공모, 즉 자기 QRC 뱅크라는 회사를 상장하겠다며 불법 주식 공모까지도 했고 1차에 주당 15,000원이지만 2차는 3만원, 3차는 6만원 된다. 쌀 때 빨리 사라고 여기서도 687억을 해먹었습니다. 그래서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높여주는 피라미드 다단계 방식을 운영해가 팀장, 과장, 부장, 본부장, 센터장, 이사 등으로 등급을 나누고 끌어온 돈에 따라서 지금 직급을 부여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했다는 겁니다. 참 기가 차지 않습니다.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가상화폐 코인을 스마트폰으로 사고 팔면서 날린 자도 많지만은 이런 식으로 다단계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제가 지금 여기서 언급한 것만도 지금 몇 개입니까? 제가 볼 때 9월 25일까지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하나도 안 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상화폐는 이제 끝났다. 이제 그 폭탄이 서서히 밀려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